내일장 8월 28일 금요일장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말 지나고 나면은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 이렇게 8월의 거래일이 이제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내일장을 위한 절대 전략 이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배원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은 좀 밀렸는데요.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해 주셨나요? 선택과 집중, 빛나다. 네. 비교적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한 주를 좀 주셨어요. 이유는요? 지금은 여러 종목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확실한 대형주, 잘 가는 종목 한 종목 딱 갖고 있는 게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그게 선택과 집중이죠. 그게 빛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보고요. 나스닥 지수도 보시면 나스닥 종합주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죠.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3월 23일부터 시작해서 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주식좀 물론 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은 강세죠. 근데 보시면 뭐 그동안 잘 갔던 테슬라도 벌써 2,150달러, 3달러까지 와 있고요. 기업 분할이 예상된. 자, 애플도 다음 30일 날인데 또 계속하고 있고 보시면 끝없이 갑니다. 조정을 예상하고 미리 파신 분들은 오히려 가는 걸 그냥 다시 재매수 못하고 봐야 되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보시면 그동안 엔비디아도 안 가, 계속 가고 있고요. 자, 동영상의 최대 GP 최대 수의 엔비디아도 잘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이라든지 구글에 급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넷플릭스도 안 가다 한 번에 가고, 그러면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그냥 쭉 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국내 시장에 보시면, 국내 시장에도 보시면 이렇게 코스피 100 기준으로 보면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I, LG화학 요게 4개고요. 그 다음 기존에 20년 주도주 중에 바이오 셀트리온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있는 요건 좀 잘 안 가고 있죠. 그다음 오늘은 뭐 이제 게임주도 같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주도주들 중에 바이오가 조금 특별한, 뭐 바이오는 차별적으로 더 심하게 움직이고요. 나머지는 계속 언택트, 전기차 이런 것은 아주 좋게 가장 선두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요즘에 가는 종목만 가는데 여기에 집중했다면은 충분히 장세 속에서도 빛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한 주를 주셨네요. 내일장에선 뭘 봐야 될까요? 오늘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400명대로 가면서 좀 심리가 아주 투자 심리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부정적으로 흘러갈 때는 추가적 낙제가 나왔을 때는 급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내일 또 계속 이어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가장 국내 시장에서 체크해야 될 게 코로나19 확산세가 3단계 사회적 거리 3단계로 마지못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안 나오기를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되면 한 번 더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종합주가지수입니다. 현재 보이는 창에서는 종합주가지수 보면 현재 지난번에 8월 13일에 급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하고 지금 오늘 엄봉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A파, B파, C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정은 지그재그형 조정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지그재그 조정이 이런 경우도 발생되고요. 여러 가지 조정 파동은 다양한 모양을 갖는데 이번에 A파 여기서 14일부터 급락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내일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밑에 스토캐스틱 전환 지표를 보면 꺾였습니다. 꺾였다는 것은 전환이 하락으로 전환됐다는 얘기죠. 전환됐을 때 내일 엄봉이 나오게 되면, 엄봉이 나오면 이 당분간 다음 주 초반까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일권에서 못 가고 꺾였기 때문에 코스피가 좀 더 안 좋은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가일권이 있기 때문에 거래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마적 움직이는 그나마 22평선 있고요. 물론 22평선 있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다 같이 있지만 가일권 있는 상태랑 없는 상태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보다는 지금 코스피가 조금 더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코로나19 확산되면 경기 회복이 더 지연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뭐 포스코라든지 이런 게 좀 경기 관련된 주식이 잘 안 가고 있습니다. 철강도 그렇고요, 포스코도 그렇고, 중공업도 그렇고요. 자, 그 상태에서 보시면
결국은 이제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는 건 우리나라 대표적인 경기 관련된 수출주들이 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결국은 지금 오늘 가는 NC소프트뿐만 아니라 이런 SDI 뭐 이렇게 보면 언택트와 배터리, 게임주, NC소프트 게임주 이 대형주들은 올라가는 게 2% 이상 좀 눈에 보이죠 이렇게. 그런데 전체로 보면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종목이 5배가 더 많아요. 상승이 149개인데 하락이 725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몇 개 종목으로 집중이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어서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이고요. 만약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내일 특히 미국에서 이제 부정적 이슈가 해서 지수가 좀 빠진다면 우리 개인 유동성 속도가 지금 규모라든지 속도가 확대되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이 좀 더 크면 100포인트, 작으면 50포인트 정도 다음 주 초반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의 유동성, 속도, 규모 확대가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는 시장에 추가적인 개인의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 게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세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확대가 제한적이라는 것은 위로 밀어붙이기, 힘이 붙이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쏠림 현상이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LG화 이렇게 몇 개 종목으로 미국도 그렇고 쏠림 현상이거든요. 나머지 많이 올라갔던 차익 실현에서 그 쏠리면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 유동성의 확대가 계속 이어진다면 3월부터 지금까지 왔듯이 그렇다면 아무거나 다 갈 수 있는데요. 지금 거기 확대가 제한적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실 말씀은 만약에 부정적 이슈가 한 번 더 발생한다면 밑으로 그냥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쉽게. 그래서 지금 크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물론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네. 네. 현재 시점에서는 또 위든 아래든지 간에 한번 방향성을 잡으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셨어요. 그러면 내일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지 봐야 될 부분들도 함께 좀 알려주세요. 저희 시장에서 내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8월 13일 그 이후에 우리 시장도 미국도 급락했던 이유가 가잉 유동성에 대한 어떤 통제라든지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지금 8월 연준 의장 오늘 10시 10분 우리나라 시간으로 발언이 있는데 그 가잉 유동성 특히 이제 주식 시장하고 부동산 판매도 잘 되고 주택 판매가 이쪽에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가서 과도하게 버블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쪽에 관련된 어떤 유동성 통제 관련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만약에 통제 관련 나온다면 시장이 아주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또다시 급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크게 언급하지 않고 이제 목표 인플레이션, 평균 인플레이션을 2%로 유지하고 금리 동결을 시사한다면 특별하게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게 되면 시장은 안정적이 흘러갈 것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 오늘 밤에 흐름을 좀 체크하고 그 다음부터는 방향성이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방향성이 위로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20년도 주도주는 상승세가 계속 지속될 전망이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종목별로 차별적으로 좋은 주식만 좀 사고 만약에 좀 더 길게 본다면 종목별 업종별 내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끊임없이 사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금리와 관련된 시장의 유동성과 관련된 얘기라든지 물가 목표치 관련된 이야기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대로 안 나오면 살짝 부정적인 수준으로 나오면 시장의 충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100포인트 지수로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100포인트 저기 이게 바로 종합지가시 차트인데요. 지그재그형 파동이라고 해서 이번 조정은 그럼 이번 조정은 반드시 62평선까지는 부정적 이슈가 나오면 내려올 걸로 보입니다. 그게 2230포인트 내외거든요. 거기 나오고 나서 반등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한 100포인트 정도는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부정적 이슈가 나오면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정적일 때 하단은 61선, 2230선 정도 아닐 경우에는 뭐 우리 분위기 잘 타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봐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